얼마 전 영국에 사는 친구네 집에 방문해서 머물렀어요. 모든 것이 제가 사는 곳과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였죠. 그러다가 욕실에 갔는데요. 앤디, 전등 스위치는 어디 있어? 친구가 들어와서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코드를 잡아당기고 싱크대에 있는 2개의 수도꼭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보여줬어요. 나중에 친구는 자신이 가본 다른 여러 나라의 집 구조에 대해 알려줬어요.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하자면 일반 스위치 대신 줄을 잡아당기는 스위치는 영국 욕실에서만 사용됩니다. 이건 감전 위험과 관련이 있어요.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완전히 젖은 상태에서 감전될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샤워기에서 손을 뻗어 불을 켜거나 끌 때 감전당할 위험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샤워 중에 왜 불을 끄고 켜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전등 스위치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당김줄이 더 안전한 거죠. 또한 영국의 많은 가정에는 2개의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물, 다른 하나는 짐작하셨겠지만 뜨거운 물용입니다. 19세기에는 냉수는 주 공급원에서 공급되었고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했죠. 반대로 뜨거운 물은 지붕에 있는 특수 저장소에서 공급됐고 그 안에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되었을 수도 있었어요.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찬물과 더운 물이 한 수도꼭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오늘날까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영국인들은 역시 전통을 소중히 여겨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 저도 한마디 거들면서 미국 개인주택에서 발견한 특이한 점에 대해 말했어요. 부엌 싱크대가 거의 항상 창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러자 앤디는 싱긋 웃으면서 저를 부엌으로 데리고 갔어요. 싱크대가 창밖이 훤히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앤디는 그런 배치가 하수관을 가장 짧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절약되고 하수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닥을 파내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어요. 그리고 창밖 경치도 좋죠. 부엌에서 앤디는 제게 차를 권했고 우린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호주에는 중앙 난방이 없는데 사실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집안의 온도보다 바깥 온도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동안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그 유명한 어그 신발 아시죠? 어그 신발은 원래 실외용으로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추울 때 신기 위한 매우 따뜻한 실내 슬리퍼죠. 큐바에서는 유리로 된 창문이 있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무 창문 틀과 나무나 금속으로 된 셔터가 달려 있어요. 큐바에서의 낮 기온이 편안할 정도로 시원할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실내가 상당히 답답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큐바 사람들은 창문을 열어두고 집에 없을 때나 밤에는 셔터만 닫습니다. 셔터는 또한 유리보다 밖에서 나는 소음을 더 잘 막아줍니다. 스웨덴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큰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아파트 건물은 거주자 모두가 집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상가나 서비스 제공업체 같은 업체에게 1층을 임대해주고 관리비를 절감합니다. 지하실은 공공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꽤 큰 빈 공간이 있어서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탁구대를 설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사우나나 심지어 체육관을 만듭니다. 모든 아파트에는 또한 지하실의 주민들을 위한 지정된 창고가 있어서 예비 타이어, 부피가 큰 연장 그리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합니다. 스웨덴 가정의 또 다른 특징은 창문 위에 커튼이나 가리개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웨덴 역사에서 커튼을 금지하던 법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스웨덴 사람들은 커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커튼이 없어도 충분히 따뜻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추가 조명을 반깁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은 매우 미니멀합니다. 과거에는 진흙벽 혹은 종이 미닫이 문이 달린 진흙벽이 있어서 하나의 큰 방이 필요한 경우 2개의 작은 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작은 아파트에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전통을 고수하면서 바닥에 요를 깔고 잡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 말아서 쉽게 집어넣을 수 있죠. 또한 따뜻한 집을 절대 떠나고 싶지 않을 때 제격인 물건이 있습니다. 코타츠라고 하는 난방 테이블이죠. 기본적으로 크고 넓은 담요로 가장자리가 덮인 낮은 탁자입니다. 가운데 난방기구가 있는데 보통은 전기로 작동하고 탁자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담요 아래에 편안히 누워 바로 앞 탁자에 차를 넣고 마실 수 있어요. 중국의 욕실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물이 화장실 바닥으로 흐를 뿐만 아니라 하수구가 변기로 연결되어
그 물이 변기를 내리는 데 사용된다는 점이죠. 세탁기 배수도 변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변기를 내릴 수 있는 물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중국 가정에서는 서양식 변기가 없어요. 대신 재래식 변기가 있죠. 중국인들은 그런 구조가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글쎄요, 변기를 사용할 때쯤이면 소화는 이미 다 끝난 상태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욕실 얘기를 하는 중이니까 말인데요. 네덜란드의 욕실을 방문하는 건 독특한 경험입니다. 변기가 있는 공간은 작고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있고 변기와 작은 싱크대만 있어요. 변기가 있는 공간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 위치하는데 예를 들면 거실의 식탁 바로 옆이나 부엌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는 찬물만 나오고요. 그야말로 얼음처럼 찬물이죠. 겨울엔 특히 문제인데 무슨 유해서인지 네덜란드인들은 새 건물에도 온수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기 안에는 검사 선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그 용도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방금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뭐라고요? 뭐가 숨어있기라도 한 건가요? 아마도 여러분이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걸 거예요. 아니에요. 알고 보니 앤디는 가장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사실을 마지막을 위해 남겨놓았더군요. 칠레에 한번 갔었는데 반쪽 주택이라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답니다. 알레한드로 아라베냐의 증설주택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이었어요. 정부가 건축비의 절반을 부담하였는데 집은 정말 잘 지어졌고 거주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 집에 사는 가족들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나머지 반쪽을 증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두 부분으로 나뉜 집을 보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 부분은 국가의 예산에 따라 지어진 전형적 주택이고 다른 부분은 다양한 재료와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주택으로 거주민 스스로가 지은 부분이죠. 그러면서 앤디는 일어나면서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바로 이런 말이었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도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